인권위가 뭐 하는 데죠? 대통령과 이른바 그 수두룩한 별들이 그 장군들이 사회적 약자예요? 그분들이 지금 변호인단이 없어요? 그분들이 자기 말을 못해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일들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라고 어렵게 만든 데 아닙니까? 그것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뭐 얼마나 목소리를 냈나요? 지금 인권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경제와 성장을 얘기한다고 해서 우클릭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동의는 못하겠어요. 민주당이 언제 성장을 포기한 적이 있나요? 우클릭 행보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구장창 평등 얘기하고 분배만 얘기해야 되냐.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당하고 달라야 돼요. 윤석열이 자기하고 생각 다른 사람은 다 당에서 쫓아내고 내쳤잖아요. 생각이 다르다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2017년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에 문재인만 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희정도 있고 이재명도 있었던 겁니다. 2025년에 이재명 옆에 2027년에 이재명이 있어요? 없잖아요. 되게 중요한 전략적 공백이 생긴 구멍이 생긴 거거든요. 정치권에는 여야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계파 갈등이라는 것도 있어 왔는데요. 요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윤이냐 비윤이냐, 친명이냐 비명이냐, 여야 내부가 나름의 크고 작은 갈등을 보이고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주말에 부모님 모시고 효도 여행 다녀오신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그 겨울 효도 여행을 좀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의원님 어디 다녀오실 겁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마침 그 우리 불교 방송에 제가 인터뷰를 나오는데 어머니께서 좀 불심이 깊으신 분이세요. 근데 한 30몇 년 전에 가봤던 경상남도 남해군 보리암에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 사실 몇 년 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냥 이번에 제가 지금 백수잖아요. 이제 쉬는 김에 그 남해 보리암에 성조 스님, 주지 스님께 부탁드려서 하루 묵어갈 수 있게 특히나 이렇게 어르신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1박 2일로 보리암에 가서 하루 묵고 또 이렇게 일출도 구경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저 현안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권위 관련 말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구속이 되어 있죠.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안건을 수정 의결을 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변호인단 그리고 여당의 주장을 좀 그대로 받아들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거든요. 어제 인권위 결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권위가 뭐 하는 데죠? 인권위 원래 사회적 약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데고 국가 권력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일들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라고 어렵게 만든 데 아닙니까? 그것도. 근데 그 대통령과 이른바 그 수두룩한 별들이 그 장군들이 사회적 약자예요? 그분들이 지금 변호인단이 없어요? 그분들이 자기 말을 못해요?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회적 약자도 아닌데다가 본인이 왜 구속됐냐? 본인이 임명한 경찰과 경찰에 의해서 여러 그 불법적인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덕분에 사법부가 그 구속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권위는 그 지금 난데없는 데 가서 그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해야 할 일도 아닌데 가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상황이 됐는데요. 인권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뭐 얼마나 목소리를 냈나요? 지금 인권위가.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그분이 약자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부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저는 동의 안 되는데요. 탄핵에 대한 찬반을 놓고도 지금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계엄 초기 당시 때보다 탄핵 반대 여론이 조금씩 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까지는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와 배경은 좀 뭐로 보십니까? 국민들 의견이 그 원래 양분이 있는 거거든요. 정해져 있는 사법 절차
또 헌법 절차를 잘 지켰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걸 정치적 유불리로 상대가 믿고 상대가 뭐 싫다고 해서 이런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이 상황이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혹은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돼서 그것이 싫으니까 반대의 의견들이 결집되고 혹은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발끈할 게 아니고 나쁜 결과다 여론조사가 그러면 그거는 약으로 잘 쓰고요. 좋은 여론조사다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안정제로 쓰면 돼요. 그래서 나쁜 여론조사는 각성제, 좋은 여론조사는 안정제 이렇게 써서 차분하게 대응하면 되는데 너무 발끈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도 있고요.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으로 쓰면 민주당한테는 약이 되고 저걸 또 좋다고 국민의힘이 그걸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세배가고 또 이렇게 면회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내란과 계엄에 대해서 오히려 옹호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한테는 그건 독약이 되겠죠. 예. 아니 근데 아까 제가 여행 다녀오신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말씀드린 이유가 여행 중에도 SNS에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친명 친문 싸울 때인가 요 글을 좀 남기셨는데 다녀오셔서 이게 좀 어느 쪽을 겨냥해서 쓰신 거냐 요런 지금 좀 궁금증이 많거든요. 친명 친문으로 나뉘어서 민주당이 싸우고 있고 죽 서서 개 주는 상황으로 흘러갈까 봐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시거든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그 분명한 계엄에 대해서도 그 탄핵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는 쪽으로 의견들이 더 모이는 것 같으니까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국민들의 불안함이 있어요. 그 국민들의 불안함 앞에서 민주당이 친명 친문으로 나뉘어서 지난 대선 결과 이런 걸 놓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내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그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물론 그 당사자들에게도 비판을 하는 겁니다만 국민들께 민주당이 그렇게 이렇게 내부 집안 싸움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걸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의 패배를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의 글이기도 합니다. 그 한편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비전도 제시를 했는데 또 최근에 이제 우클릭 행보다 뭐 이런 식의 뭐 분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도 지금 동시에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좀 박용진 의원님의 뭐 평가라고 할까요? 현재까지의 평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경제와 성장을 얘기한다고 해서 우클릭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동의는 못 하겠어요. 민주당이 언제 성장을 포기한 적이 있나요? 근데 이제 강조를 하는 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죠. 민주당이 이미 정권을 3번이나 맡아서 했었고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어느 한순간에도 경제 성장과 기업 지원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길이에요.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과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경제 성장에 대해서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자기 고민을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뭐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우클릭 행보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그러면 뭐 그 주구장창 그 평등 얘기하고 분배만 얘기해야 되느냐?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른바 그 정책적 일관성의 부분은 되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뭐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기본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담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경제 성장과 맞물리는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이것을 내세웠다가 퇴장식 다시 걷어들였다가 이러는 거 52시간이라고 하는 노동시간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일관된 입장 철학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기업에 대한 지원이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한 일관된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보여져야 그냥 하루짜리 연설 하루짜리 그 단타매매식
정치로 취급되거나 끝나지 않고 이재명의 철학은 이런 거구나, 민주당이 나가려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를 잘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정책적 일관성과 통일성,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최근에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와서 화제가 좀 됐었는데, 사실 뭐 주장은 그런 겁니다. 좀 다양성을 더 확보해라, 뭐 확장성을 더 가져가라. 이래서 사실 그 일극 체제다라면서 자꾸 이렇게 좀 어떤 프레임 안에서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를 좀 비판을 위한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원님 보십니까? 다른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른바 그때도 뭐 비문으로 찍혀서 고생을 하면서도 할 말은 다 했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당하고 달라야 돼요. 그 윤석열이 자기하고 생각 다른 사람은 다 당에서 쫓아내고 내쳤잖아요. 예. 그런 리더십의 끝에 이런 결과를 지금 맞이한 거예요. 본인이 파국뿐만 아니라 정치의 파국,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위기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예. 민주당은 달라야죠.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달라야 돼요. 김상우 의원이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탄핵 의결에 참여하는 투표에 있었어요. 예. 투표를 했어요. 그거를 가지고 국민의힘은 당 나가라. 너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하고 달라야죠. 생각이 다르다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그 다양성, 포용, 확장,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신 거하고 저하고 동일한데요. 2017년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에 문재인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희정도 있고 이재명도 있었던 겁니다. 그 두 분이 확장성도 하고 당내 다양한 의견도 만들어줬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2025년에 이재명 옆에 2027년에 이재명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재명 2025년에 2027년에 이재명이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전략적 공백이 생긴, 구멍이 예. 생긴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깊이 숙고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혹시 나도 윤석열처럼 당 안에서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쳐낸 건 아닌가. 예. 혹시 나도 이견이 있는 이견 표출에 대해서 이렇게 막 독한 얘기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혹은 내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유시민, 뭐 최민희 이런 분들이 했었던 얘기가 과연 정당한가 생각해 와야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